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상생과 협력의 원리에서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전인격의 완전 자아실현을 위해서 다섯 번째 주제인 자기 정화 역량 기반 자아 정체성과 완전 자아 실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덟 번째 과제인 파워 프로세스 학습과 후천적 자기 정화 역량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바로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근원적 네 가지의 자기 정화 역량이 있으며, 이런 네 가지 자기 정화 역량이 활성화될 때 우리는 바로 자기 정화를 도모하고 자기 생명력이 활성화해서 완전 기능 행동 나아간다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후천적으로 이와 같은 근원적 네 가지 자기 정화 역량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후천적인 네 가지 자기 정화 역량 개발은 바로 파워 프로세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파워 프로세스는 가치를 창출하고 창출된 가치를 다른 사람이 적용할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것은 또한 바로 최적 의사결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파워 프로세스를 알아보기 전에 의사결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목표 달성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 여기서는 수단과 방법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대처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의사결정은 선택의 기준이나 판단의 표준을 설정하고 이것을 적용하는 프로세스를 포함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우리가 행동을 선택하고 관리 과정을 포함하고 동태적 과정과 지속적인 의사결정과 또 이게 정신적인 프로세스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바로 선택의 기준이나 판단의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기준이나 판단의 표준이 무엇이냐 하게 되면 바로 가치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할 것 같으면 가치는 선택의 기준이나 판단의 표준이면서 선택된 것의 최종 목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치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러한 가치를 창출하고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세스를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는 바로 의사결정은 선택이나 판단의 표준을 설정하고 이것을 적용하는 프로세스로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의사결정은 바로 일련의 가치로 구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사결정은 일련의 가치화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뒤에는 이러한 가치화에 대해 설명하기를, 가치화는 지적 프로세스의 의식적인 자각에 기초한 판단이고 이것에 의한 판단의 표준, 즉 가치가 형성되고 평가를 요한 상황에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뒤가 말하는 그 가치화는 바로 지적이며 의식적인 자각에 의한 의사결정 프로세스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공적이거나 최적 의사결정은 바로 가치화에 의존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의사결정은 우리가 일련의 가치화로 구성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이러한 가치화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바로 파워 프로세스라 하는 것입니다. 이 파워 프로세스는 가치화 다섯 결정 요소의 상호작용으로서 가치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이제 가치화 다섯 결정, 즉 파워 다섯 결정 요소가 가치화에서 하는 역할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가치화 요소입니다. 이 가치화 요소는 가치 창출을 위한 유형적, 무형적, 경제적 자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갖고 있는 이런 자원 중에서 어느 것을 가치화 요소 할 것이냐 할 것 같으면 내가 가진 자원 중에 그 자원이 중요하거나 희귀하거나 비대칭성을 가질 때 바로 이런 자원은 의존성을 증가하게 하기 때문에 가치화 요소로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욕구입니다. 욕구라는 것은 결핍이나 새로운 형성, 도약을 의미하는데 욕구가 있는 것은 가치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다, 밥을 먹고 싶다 하게 되면 음식에 대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따라서 욕구가 있다는 것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능력을 가집니다. 또한 세 번째, 가치입니다. 우리가 가치가 있다 하는 것은 바로 갖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욕구는 가치를 만들고 가치는 또 욕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러한 가치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욕구를 만들어내고 그 욕구가 다시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는 바로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선택이나 판단의 기준이고 선택된 것의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가 파워풀에서 보게 되면은 인간의 행동은 바로 욕구에서 일어날지라도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가치에 의해서 선택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음식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그러나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즉 가치에 의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치는 행동을 선택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구와 가치가 만족돼서 행동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그 행동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행동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에 따라 행동이 달라집니다. 부자 관계에서 하는 행동과 부부 관계에서 하는 행동과 친구 간의 행동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관계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바로 학술적으로 설명해 보면은 분리된 것들이 본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관계라 하는 것입니다. 즉 서로가 신뢰를 만들어낼 때 행동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치와 요소, 욕구, 가치, 관계가 만족된다고 해서 반드시 행동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환경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은 바로 행동이 작용하는 통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치, 요소나 욕구, 가치, 관계가 만족됐더라도 행동이나 환경이 되지 않으면 행동이 유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5가지 요소, 즉 가치와 요소의 상호작용을 보게 되면 그림 5-27가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림 5-27을 보게 되면 파워 요소와 욕구, 환경이나 가치, 관계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치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화에서 파워의 5 결정 요소는 모두가 동기 요소가 되므로, 즉 욕구, 유발 요소가 됩니다. 되므로 어느 것에 의해서도 가치의 접근은 무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동기 요소, 즉 욕구, 유발 요소가 되는가에 따라서 다음 단계의 가치의 방향과 유형이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워 프로세스에 의한 바로 가치를 유발하고 또 가치는 바로 최적 의사 결정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파워 프로세스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가치를 유발하기 때문에 바로 성취 행동을 만족시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이 성취 행동은 바로 행동의 합리성, 행동의 일관성, 행동의 긍정성, 행동의 자율성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행동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파워 프로세스가 왜 이런 성취 행동 네 요소를 만족시키는 것인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행동의 합리성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합리성은 이미 결정된 목적을 이끌어내는 일련의 행동의 조직화에 관계한다는 의미합니다. 좀 전에 우리 공부한 파워 5 결정 요소, 욕구와 가치는 행동의 의도나 목적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구가 있으면 가치가 있고 가치가 욕구를 만들어냅니다. 욕구와 가치는 바로 행동의 목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욕구와 가치를 만드는 목적은 바로 파워의 5 결정 요소 상호작용으로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행동을 조직화한다는 것입니다. 따라 이 의미를 봤을 때 파워의 프로세스는 바로 행동의 합리성을, 즉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를 조직화하는 그런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파워 프로세스는 행동의 합리성을 만족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행동 일관성에 대해서 보게 되면 행동의 일관성이라는 것은 내면의 욕구와 표출된 욕구의 조화성에 관계합니다. 파워 5 결정 요소에서 욕구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욕구를 의미하고 가치는 밖으로 드러나 표출된 욕구, 즉 명분에 관계합니다. 따라서 그런데 파워 프로세스는 바로 이들의 내면의 욕구와 바로 표출된 가치, 즉 명분을 상호 결합을 시키는, 왜? 파워 프로세스는 욕구와 가치를 상호작용해 결합하는 프로세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파워 프로세스는 바로 내면의 욕구와 표출된 욕구를 일관되거나 또는 조화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파워 프로세스는 행동의 일관성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행동의 긍정성입니다. 우리는 행동이 보다 많은 사람의 욕구를 만족시킬수록 긍정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 같이 파워 프로세스의 파워의 5 결정 요소들은 바로 모두가 동기 요소가 된다. 즉 욕구를 유발하는 요소가 되고 또 파워 프로세스 자체가 바로 유발된 욕구를 만족시킵니다. 따라서
파워 프로세스는 행동의 긍정성을 만족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잘 살펴보게 되면 파워 프로세스는 사람의 욕구를 수렴하는 프로세스를 포함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프로세스라 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파워 프로세스 행동의 자율성을 만족시킵니다. 자율적이거나 자발적 행동은 인간의 사회적 포지션 확립을 위해 흔히 유발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사회적 포지션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나 문제를 해결할 때 바로 사회적 포지션이 확립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가치와는 가치를 창출하고 다른 사람 이것을 적용한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가치와는 바로 자신의 목적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워 프로세스는 바로 이러한 자신의 사회적 포지션을 확립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고 자연스럽게 행동의 자율성이 유발된다 하는 것입니다. 즉 파워 프로세스 기반 가치화는 자신의 사회적 포지션을 확립하게 함으로써 자율적 행동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파워 프로세스 기반 행동은 성취 행동을 만족하고 자기 정화를 유발합니다. 이런 파워 프로세스가 자기 정화를 유발하는 실증 예를 통해 이하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림 5-27은 중국 천진시에 위치한 물류 운송업체와 이에 근무하는 196명 조직원의 조직 행동에서 파워 프로세스 순위에 따라 이들을 4군으로 분류한 결과입니다. 1군 43면을 보게 되면은 붉은색 파워 요소, 욕구, 노란색 가치, 녹색 환경, 그리고 청색 관계, 이 파워의 5가지 결정 요소 모두가 마이너스로 작용하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4군의 67명의 조직원들에게는 파워의 5 결정 요소 모두가 잘 활성화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림 5-28 보게 되면 파워의 5 결정 요소가 마이너스로 작용한 1군의 44명에게 보면은 창조, 보존, 결합, 지배, 기속 5 속성이 모두가 마이너스로 작용해서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서 4군에 속한 67명을 보게 되면 5가지 속성이 잘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바와 같이 속성이 능률적이고 동시다발 작용할수록 그들의 생명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파워 프로세스가 활성화될수록 생명이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4군에 속한 67명의 조직원들에게는 바로 파워의 5 속성이 아주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흥미있게 보는 것은 1군, 2군, 3군, 4군을 나가서 즉 파워 프로세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바로 생명력, 즉 파워 속성이 잘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 봤을 때 우리가 후천적, 근원적 자기 정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파워 프로세스를 학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후천적으로 자기의 성취행동을 통해서 바로 후천적, 근원적 자기 정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바로 인성 문화가 확립된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나갈 때 바로 우리의 생명 활성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문화에 대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문화는 인간 생활을 조직화하고 어떤 행동이나 믿음을 합법화하고 습관화해서 규칙성을 확보하며 즉 인간 행동은 문화적 행동이라 하는 것입니다. 문화는 바로 인간에게 무의식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그와 같은 문화 지향적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인성문화는 생명력, 즉 인성 오형의 가치를 기반으로 형성한 그런 문화입니다. 이러한 인성문화는 구성원들에게 무의식적이나 자율적인 주객체적 자기 정화를 습관함으로써 규칙성을 확보하게 하고 이들의 생명 활성화시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인성 오영양 중에 스키마가 형성된 인성이 우선 개방되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성 역량 기반 자아 정체성은 자신의 본질을 구현 동기를 만들어내고 자율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탐구해서 인성적, 인적 영향 개발을 주도합니다. 인성 영향 기반 자아 정체성은 개인의 전인격 형성함으로써 전인격의 사회를 형성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그림을 보게 되면 그림 5-1을 보게 되면 인성 문화가 기발된 그런 사회는 바로 생명 활성화 조건을 만들어내고 이 생명 활성화 조건이 되면 바로 주체적 및 객체 자기 정화가 잘 일어남으로써 창의성이 먼저 우선 활성화됩니다. 이 창의성은 바로 인성 5 영향 중에서 스키마가 형성된 그런 인성 영향을 우선 활성화시키고 이런 활성 인성 영향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기체적 가치 측정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고
파워 다속성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성 영향 기반 자아 정서를 형성합니다. 이것이 사실 피드백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인성 영향 기반 가치 학습을 하고 이 가치 학습을 통해서 스키마가 형성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이런 5-2와 같은 이런 피드백 루프를 통해서 형성될 때 인성 문화는 점점 더 강화되고 이 강화된 인성 문화는 바로 우리의 생명의 활성화에서 우리로 하여금 완전 기능 행동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성 문화는 자율적인 주객체적 자기 정화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공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는 후천적으로 자신의 근원적 4가지 자기 정화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파워 플러스 학습하거나 또는 인성 문화를 속에서 살아나갈 때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후천적 근원적 자기 정화 역량이 개발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 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PSAD 자기 정화 역량 진단과 자기 정화 역량 개발을 위한 학습에 대해서 알아보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